이렇게 시나리오를 동작하게 되면은 주제를 가져오게 되고,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 퍼플렉시티를 활용하여서 최근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주제와 부제목을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내용 기반으로 해서 내용과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부제목에 맞춰서 시나리오가 반복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종합해서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모든 거에 모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블로그 글이 모두 완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이잘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글 블로그를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 그리고 중요 내용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발행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를 못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HTML 코드를 활용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까지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구글 블로그를 어떻게 메이크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맨 먼저 이 에어테이블을 활용해서 주제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이렇게 에어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블로그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발행 전과 발행 완료, 그리고 이렇게 마스터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저희가 에어테이블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본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저는 이름을 변경하여서 우선 이거를 마스터 데이터라 하였고, 그 다음에 발행 전과 발행 완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필터를 활용하여서 이 발행 전은 발행 전이 나오도록, 발행 완료는 이렇게 필터를 하면서 발행 완료된 것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주제를 넣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롱 텍스트를 활용하여서 이렇게 HTML 태그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 부분에는 이 싱글 셀렉트 부분을 활용하여서 발행 전과 발행 완료 넣었고, 이 디폴트는 여기 있는 발행 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해당 필드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필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버전 1이 있는데, 이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으로 다루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전 1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들으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에어테이블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을 누른 다음에 에어테이블 눌러서 여기서 서치 레코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치 레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데, 이 커넥션은 애들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커넥션 타임에 에어테이블 토큰 키를 누른 다음에 에어테이블에 토큰을 갖고 오면 됩니다. 이 토큰 가져오는 방법은 하단 링크에 모듈별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하였다면 이 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베이스는 여기에 있는 이 에어테이블에 있는 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블로그를 저는 이름을 명칭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글 블로그라 치어서 이 구글 블로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 부분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버전 1이니까 저는 이 테이블에서 버전 1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뷰가 있는데, 이 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발행 전인 데이터만 갖고 오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발행 전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주제 부분만 갖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리밋은 한 개만 갖고 오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블로그 버전 1의 주제와 지금 여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꼭 선택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밋은 1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필터를 있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동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특정 시간을 정했는데 제가 임의로 이 주제를 제가 넣지 않았다면은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하였습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부분을 우클릭한 다음에
셋업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 레이블은 이 필터에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은 여기에 있는 이 주제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이 베이직 오퍼레이터는 이 exist, 즉 이 주제가 존재하면은 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주제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인데 이 퍼플렉시티는 add를 눌러서 여기는 퍼플렉시티 AI를 선택한 다음에 create the chat completion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얘도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모델은 이 소나 버전을 하였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였고 이 검색 데이터는 오늘 날짜 기준인 이 now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3년 이내여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여기에 있는 이 결과로 나온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ow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이 날짜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 now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T 같은 경우에는 add를 눌러서 OpenAI에 Create Comple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커넥션을 해주면 되고 나머지 여기는 모델을 선택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은 우선은 Select Method는 기본적인 Create Chat Completion 이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GPT-4o mini 즉 여기 밑에 있는 이 4o mini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롤은 유저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오타가 있어서 당신은 블로그 전문가입니다. 당신은 블로그 전문가입니다. 라고 역할을 부여하였고 다음 이 주제 즉 여기서 나온 이 주제와 이 주제 부분과 이 초이스 메시지 컨텐트라고 해서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이 결과값인 여기 초이스를 누르고 메시지에서 이 컨텐트 부분 이거를 바탕으로 최대 5개의 부제목을 주어진 제이슨 배열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제목은 이렇게 5개로 나오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주제와 부제목은 이렇게 한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이슨 포맷 형태로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예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ow Advanc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스폰스 포맷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제이슨 오브젝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Pass JSON Response는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ve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Pass JSON Response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렇게 각각의 제이슨 키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이슨에 있는 이 이름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내용과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제목에 따라서 제가 내용을 세팅하도록 하였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똑같이 Select Method는 Create a Chat Completion을 하였고 그 다음에 GPT-4 mini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롤을 유저로 선택을 하였고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블로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였고 다음 주어진 이 블로그의 주제와 이 서브타이틀 즉 부제목을 참고하여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글은 부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글은 명확하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며 삶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 중심으로 작성해서 유익한 정보 콘텐츠 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제목은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세한 이미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 부제목 밑에 바로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부제목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프롬프트는 플럭스 AI를 저는 활용하기 때문에 플럭스 AI가 영어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짧은 프롬프트를 제공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이 이미지 프롬프트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4K 포토 리얼리스틱 스타일 with high detail 그리고 realistic and natural lighting 이런 문구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답변은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로 답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서브타이틀 즉 부제목이 나오도록 하였고 컨텐트 즉 내용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show advance를 눌러서 여기는 제이슨 object 그 다음에 parser 제이슨은 yes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얘의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설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캠핑의 유래라는 서브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텐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터인데 이 이터레이터는 플로우 컨트롤에서 이 이터레이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리설트에서 보면은 이 섹션에서 이렇게 컬렉션이 5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각각 하나씩 진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기 위해 이터레이터를 넣었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리설트 섹션이라는 여기 부분을 매핑하였습니다. 즉 여기는 이 보시면 어레이 이 어레이 형태가 여기에 이터레이터에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리설트의 이 섹션에 이렇게 어레이가 하나씩 다 들어가고 이게 아웃풋으로 이렇게 각각 개별로 분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면서 맨 첫 번째 있는 이 캠핑의 유래가 진행하면서 여기를 거치고 여기 이제 플럭스라는 이미지를 거치는데 저는 이 for AI를 활용하고 이렇게 URL을 넣었습니다. 이 URL 같은 경우에는 이 for AI에 오셔서 여기는 API 문서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API가 있습니다. 이 API 문서를 참고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영상을 정지 후에 이렇게 이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API 키 받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하단 링크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서드는 얘는 포스트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네임에 authorization 키하고 여기 한 칸 띄고 여러분들의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은 application JSON을 해주시면 되고 쿼리 스트링은 선택 안 해주시고 바디 타입은 row 그 다음에 여기도 JSON application JSON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quest conten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는 작성을 하였고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create an image that matches the following content 즉 이 결과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이렇게 작성을 하였고 이미지 결과는 1개를 하였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GPT에서 나온 이 결과인 여기는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pass response는 yes를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add를 누른 다음에 http에서 make a reques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make a request가 생기고 이거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URL과 메서드와 이렇게 헤더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디 타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활용하는데 얘는 플러스를 눌러서 이 툴스에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터는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다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HTML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소스 모듈이라는 것은 이 시작하는 즉 분기가 시작되는 것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이 데이터가 이터레이터 여기서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터레이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HTML 코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고 그래서 맨 위에 제목은 H3 태그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유롭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타이틀은 여기서 나온 이 서브타이틀 그 다음에 이미지는 센터를 활용하여서 여기 있는 이미지 주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결과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 플럭스 이미지에 있는 이 이미지 URL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우클릭을 한 다음에 run this module only를 해서 임의로 실행을 시켜줘야지 이 이미지 URL 값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 태그를 넣어서 이 alt 태그도
이 리설트로 나온 이 부제목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p 태그를 활용하여서 여기에는 이 결과로 나온 이 컨텐트,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총 5번 진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HTML 문장, HTML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거를 이제 구글 블로그를 활용하여서 여기는 여러분이 커넥션을 해주면 되고, 이 블로그는 여러분들의 블로그 이름이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 블로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은 제목이라서 저는 맨 앞에 있는 이 제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트에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어그리게이트에서 나온 이 텍스트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여기 라이브와 스케줄과 드래프트가 있는데 저는 라이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에어테이블에 이 글이 발행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업데이터 레코드라는 걸 활용하였습니다. 얘는 애드에서 에어테이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업데이터 레코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거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블로거라 검색하면은 여기 있는 크리에이터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얘도 베이스는 구글 블로그를 하였고 테이블은 블로그 버전 1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코드 아이디의 주소인데 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제를 가져온 이 레코드 아이디 값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이 45번에 여기 아이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주제는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였고 HTML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이 HTML 값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여기 있는 이 발행 완료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블로그 글이 발행됐다는 것을 에어테이블에 보이도록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구글 블로그 자동화 시나리오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이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정을 할 거면은 여기 있는 이 초안으로 바꾸기를 한 다음에 블로그를 눌러서 이렇게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도 여기서 지우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글 블로그 글을 이렇게 이미지와 같이 넣어서 텍스트까지 넣는 거를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만든 이 버전 2의 블로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세팅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세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시나리오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미지가 있지만 더욱더 다양한 스타일 형태로 해서 이렇게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도 다 매겨지고 이미지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심화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목차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도 나오는 형태로 해서 이 버튼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한 이 멤버십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메이크에 대한 기초 강의가 있고, 또 멤버십 전용의 라이브 방송과 다양한 시나리오 템플릿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동화 시나리오를 참고하여서 이 프롬프트를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자동화 블로그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